프로야구의 춘추 전국시대 그 판을 뒤흔들고 재정적 질서까지 재정의한 한 선수가 있다. 야구장 위에서 방망이와 글러브를 쥔 채 전설을 써 내려가는 동시에 야구장 밖에서는 한국 프로야구의 자본 흐름을 바꾸는 마법을 부린 남자. 바로 두산 베어스의 양의지 선수다. 그를 단순히 최고의 포수나 영광스러운 기록의 보유자로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그의 빙산의 일각만을 본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가 남긴 277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FA 누적 계약금의 표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재정적 비밀과 한국 프로야구의 경제 시스템에 던진 충격적인 질문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니다. 한 선수의 성공이 어떻게 리그 전체의 재정적 구조를 바꾸고 은퇴 후 삶까지 완벽하게 설계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경제 다큐멘터리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1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FA 계약 총액은 양의지 선수가 KBO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러나 이 눈부신 기록의 이면에는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재정적 묘수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KBO가 도입한 셀러리캡 제도라는 거대한 규제 속에서 선수와 구단이 모두 윈윈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가히 예술적인 계약 구조다. 이 계약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2023년 시즌 연봉이 16억 원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3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 엄청난 격차는 단순한 오류나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구단이 셀러리캡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선수에게 약속한 총액을 지급하기 위해 고안한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다. 구단은 계약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막대한 금액을 선불로 지불하고 연봉은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이로써 구단은 선수단 연봉 총액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고, 선수는 연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을 일찍 확보하며 재정적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이는 양의지 선수의 계약이 단순히 최고의 기록을 경신한 것을 넘어 KBO 리그의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신적인 사건임을 증명한다. 그의 계약은 선수 연봉 협상의 새로운 템플릿으로 작용하며 리그 내 다른 구단과 선수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의지 선수의 재정적 성공을 단순히 야구장 내의 성과로만 평가하는 것은 그의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진정한 가치는 야구장 밖, 즉 현역 시절부터 철저히 준비한 전략적인 자산 관리에서 빛을 발한다.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수입 단절과 잘못된 자산 관리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흔하다. 그러나 양의지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은퇴 후에 삶까지 완벽하게 설계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그가 2020년 12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빌딩을 52억 7천만 원에 매입한 사례는 그의 남다른 재테크 안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투자가 더욱 놀라운 것은 약 38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로 충당하며 전체 매입 금액의 72%에 달하는 막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자기자본 약 15억 원만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만에 빌딩의 시세가 약 88억 원까지 치솟아 30억 원 이상의 놀라운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성공한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자산 증식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에 옮긴 결과다. 그의 부동산 투자는 강남 빌딩의 신화를 쓴 박찬호나 이승엽과 같은 야구계 전설들의 성공 사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양의지 선수를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선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투자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야구 선수 양의지의 수입원은 연봉과 FA 계약금이라는 거대한 두 줄기 외에도 대중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여러 숨겨진 파이프라인으로 확장된다. 류현진이나 추신수처럼 대형 광고 모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최고 보수라는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와 팬덤을 바탕으로 꾸준한 부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기업 행사 초청, 스포츠 브랜드와의 스폰서 계약 등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연간 단위로 합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를 통해 지급받는 게임 초상권 수익과 유니폼 판매 수익이다. 특히 유니폼 판매는 팬들의 사랑이 직접적인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는 독특한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 구단은 인기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리그 최고의 스타인 양의지의 경우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의 연봉 외 수입이 단순히 명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가 직접적인 재정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수익원들은 그의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단순한 선수가 아닌 거대한 브랜드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의지 선수의 경이로운 장수와 꾸준한 기량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그의 수입과 자산 관리만큼이나 치밀하고 체계적인 자기 관리의 결과물이다. 야구에서 포수라는 포지션은 투수의 공을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를 읽고 투수를 리드하며 타격까지 책임져야 하는 가장 체력 소모가 큰 자리다. 따라서 대부분의 포수는 30대 중반을 넘기면 체력 저하로 인해 기량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은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양의지는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 포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는 음주를 멀리하고 경기 일정이 없는 날에도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며 식단 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그의 엄격한 자기 절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의 이러한 꾸준함과 체력 관리는 단순히 야구 선수로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그의 재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함으로써 그는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고 더 가치 있는 FA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의 총자산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양의지의 자기 관리는 그 자체로 가장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모범 사례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양의지 선수의 총체적 가치는 돈과 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서 완성된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투수들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통해 팀 전체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형 자산을 창출하고 있다. 수많은 투수들이 양의지 포수와 배터리를 맞출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이는 그가 투수의 심리를 읽고 안정감을 제공하며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출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는 그의 연봉이나 계약금에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지만 그가 왜 팀의 핵심 전력이자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그는 금전적 성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하며 진정한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다. 유소년 야구 선수들을 위한 용품 기부, 지역사회를 위한 병원 기부 등은 그가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2018년 불미스러운 일로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을 때도 불만 없이 묵묵히 일을 수행하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점은 그의 인격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양의지 선수는 단순히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야구 선수를 넘어 재정적 성공, 자기관리,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완벽하게 겸비한 완성형 스포츠 아이콘이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 세대 선수들에게 단순한 성공의 기준을 넘어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